저녁 식사가 끝난 후 박노인은 작은 배낭을 메고 현관을 나선다. 민수는 거실 창가에 서서 아버지의 움직임을 관찰한다. 박노인은 가로등 불빛을 피해 조심스럽게 발걸음을 옮긴다. 민수는 휴대폰 시계를 확인하며 출발 시간을 기록한다. 며칠간 반복 관찰 결과 박노인은 매일 밤 산으로 향한다. 귀가 시간은 일정하지 않았고 때로는 새벽 3시에 돌아왔다. 이웃 주민이 민수에게 아버지의 밤길을 언급한다. 민수는 대수롭지 않다고 대답했지만 의심을 떨치지 못한다. 민수는 몰래 뒤따라가 보기로 마음먹는다. 그는 작은 손전등과 휴대폰을 준비해두기로 한다. 어느 날 밤 박노인은 배낭을 메고 다시 외출한다. 민수는 일정한 거리를 두고 아버지를 뒤따른다. 골목길을 벗어난 박노인은 산 입구로 향한다. 민수는 나뭇가지에 가려 몰래 뒤쫓는다. 박노인은 손전등을 켜지 않고 어둠 속을 익숙하게 걸어간다. 민수는 몇 번이나 발소리를 죽이며 따라간다. 중턱에 도착한 박노인은 잠시 멈춰 주위를 살핀다. 민수는 돌 뒤에 몸을 숨기고 관찰을 이어간다. 이후 박노인은 어둠 속으로 더 깊이 들어간다. 민수는 결국 끝까지 따라가지 못하고 집으로 돌아온다. 다음 날 민수는 직장에서 집중하지 못한다. 머릿속에는 아버지의 밤 산행이 떠오른다. 점심시간에 민수는 경찰서에 들른다. 김영사에게 아버지의 이상 행동을 설명한다. 김영사는 단순 산책일 수 있다며 처음에는 웃어넘긴다. 민수는 반복적이고 새벽까지 이어진다고 강조한다. 김영사는 기록 차원에서 민수의 진술을 받아둔다. 민수는 혹시 범죄와 관련된 건 아닌지 의심한다. 김영사는 필요하면 순찰을 강화하겠다고 답한다. 민수는 안도하지 못하고 계속 불안해한다. 며칠 후 민수는 다시 아버지를 몰래 따른다. 이번에는 카메라를 챙겨 증거를 남기려 한다. 산 중턱에 도착한 박노인은 사람들을 만난다. 민수는 어둠 속에서 사진을 찍는다. 노인들의 대화 소리가 바람에 실려 들린다. 그들은 무언가를 땅에 묻고 있었다. 민수는 놀라서 카메라 셔터를 급히 누른다. 그 소리에 노인들이 주위를 살핀다. 민수는 급히 몸을 숨기고 움직임을 멈춘다. 위험을 느낀 민수는 조용히 산을 빠져나간다. 민수는 찍은 사진을 확인한다. 흙더미 옆에서 삽을 든 노인들의 모습이 찍혀 있다. 박노인의 얼굴도 분명히 보였다. 민수는 사진을 들고 경찰서를 찾아간다. 김영사는 사진을 보고 표정이 굳어진다. 김영사는 현장 확인이 필요하다고 판단한다. 그날 밤 경찰은 순찰차를 동원해 산 입구를 지킨다. 민수도 몰래 동행해 현장을 지켜본다. 예정된 시각에 박노인과 전우들이 산에 나타난다. 경찰은 이들을 미행하며 조심스럽게 뒤따른다. 산 중턱에서 노인들이 멈춰선다. 그들은 작은 깃발과 낡은 지도를 꺼낸다. 땅을 파헤치자 녹슨 군 장비와 유품이 드러난다. 김영사는 즉시 노인들을 제지하고 신분을 확인한다. 민수는 충격에 휩싸여 아버지를 바라본다. 박노인은 경찰 앞에서도 당황하지 않는다. 그는 숨겨진 전우들의 유해를 찾고 있었다고 말한다. 전쟁 중 동료가 묻힌 위치를 기억해온 것이다. 노인들은 매일 밤 유해 발굴을 이어온 사실을 털어놓는다. 민수는 그제야 아버지의 행동을 이해한다. 경찰은 정식 절차에 따라 현장을 보존한다. 군 당국과 지자체가 합동으로 발굴 작업에 들어간다. 언론은 전우들의 유해를 찾는 노인들이라 보도한다. 민수는 취재진 앞에서 인터뷰를 거절한다. 박노인은 며칠간 조사에 협조한다. 발굴된 유품과 기록은 국가에 인계된다. 노인들의 증언은 역사적 사실을 보강하는 자료가 된다. 민수는 아버지와 대화를 나누며 긴장감을 풀어낸다. 그는 아버지를 신고했던 일을 솔직히 털어놓는다. 박노인은 조용히 고개를 끄덕이며 대답을 아낀다. 몇 달 후 산자락에 작은 추모비가 세워진다. 유해는 국립묘지에 안장된다. 박노인과 전우들은 함께 헌화를 한다. 민수는 그 모습을 조용히 지켜본다. 마을 주민들도 추모식에 참석한다. 행사가 끝난 뒤 민수는 아버지와 집으로 돌아온다. 거실에 앉은 두 사람 사이에 긴 침묵이 흐른다. 민수는 더 이상 아버지의 밤길을 의심하지 않는다.
박노인은 이제 산에 가지 않는다. 남은 가족은 평온한 일상으로 돌아간다.